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아침엔 매일경제 진행을 맡은 정광재입니다. 어려운 시기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금요일이죠? 평소 같으면 금요일 아침에는 불금을 떠올리게 마련이지만 코로나19로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차분한 금요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 신문 일면 소식부터 알아보기로 하죠. 매일경제신문 일면입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209조 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하는 뉴딜 펀드를 조성합니다. 일반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공모형 펀드에는 세제 혜택을 주고 또 손실이 나도 35%까지는 정부가 부담해서 사실상 원금 보장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지만 펀드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포퓰리즘이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일보 일면입니다. 7년 가까이 적법성 공방이 이어졌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관 12명 가운데 10명이 무효 의견을 냈는데 이번 판결에 따라서 전교조가 다시 합법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일보 일면은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당정이 국민 100% 지급이 아닌 맞춤형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한 4차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최대 9조 원 규모가 될 전망인데 가능한 한 추석 연휴 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 환자가 2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일요일로 끝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를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침엔 매일경제를 통해서 명쾌한 해설해 주실 네 분의 패널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아침엔 매일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오늘의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뉴딜 펀드입니다. 수소 전기차 개발과 데이터 센터, 그린 스마트 스쿨 같은 미래 성장 사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펀드인 뉴딜 펀드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원금 보전과 세제 혜택을 통해서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인데 반짝 인기 뒤에 흐지부지했던 전 정권 펀드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맞춤형 지급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보편 지급이 아니라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노래방과 PC방, 여행사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받은 곳이 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제한된 돈으로 소비 진작보다는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급한 불을 끄는 게 우선이겠죠. 세 번째 키워드 148조입니다. 정확히는 형사소송법 148조인데요. 자신이나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했을 때 유죄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던 조국 전 법무장관. 정작 법원에선 이 148조를 근거로 100번 넘게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하이선입니다. 무더위가 끝난 후에는 거의 4, 5일 주기로 태풍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데요. 폭우를 동반했던 마이삭이 물러가고 이번에는 강풍이 예상되는 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신문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4면부터 살펴보겠는데요. 한국판 뉴딜에 투자하는 펀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부장 이은 문재인 펀드 2탄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소부장은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원금 보전과 세금 혜택을 통해서 국민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생각인데 정부가 생각하는 방침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합니다.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입니다. 네, 성장 동력이 부진하고 또 코로나19로 경제 부진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판 뉴딜 사업입니다.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를 위해서 20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겠다고 해요. 근데 관련해서 이 펀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국민들의 참여가 얼마나 있을 거냐가 관심인데 김관욱 교수님, 네.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준 것 같아요. 개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한국 경제가 사실은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네. 그런데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침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활성화를 해서라도 경기 진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 특히나 이제 저금리 상태로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들이 부동산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좀 생산성이 높은 영역으로 좀 끌어들일 필요가 있고 그것이 네. 이제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이어진다면 코로나 이후의 어떤 경제, 세계 경제에 어떤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갖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금 제공하면서까지 이런 산업들을 이제 키우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여기 네. 펀드에 이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네. 이게 일종의 이제 다른 국가들이 하고 했었던 국부 펀드와 유사한 그런 성격이 있는데 저는 뭐 이런 이 상황에서는 이러한 어떤 펀드 조성으로 네. 투자처를 좀 활성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정책 취지를 가지고 있죠. 경기가 부진하니까 정부 주도로 이 펀드를 조성해서 여기에 또 일부 금융기관과 개인의 자금까지 포함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뉴딜 펀드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인데 관련해선 뭐 이런 문제점들도 조금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아일보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뉴딜 펀드가 정부가 투자 위험을 떠안아서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게 된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익이 나면 정부나 뭐 개인이나 투자한 사람들이 모두 이익을 공유하니까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상황인데 만약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정부는 일단 35% 정도를 정부가 투자하는 만큼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정부가 먼저 떠안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부가 떠안는 손실은 결국은 세금이 될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뭐 추론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네, 바로 이제 그 우려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게 이제 첫 번째인데요. 즉, 이것이 이제 투자를 합니다. 네. 뉴딜과 관련된 새로운 5G라든지 뭐 AI라든지 빅데이터와 관련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에 투자를 해서 그 이익만큼을 돌려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3년에서 5년 정도인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3년 만에 수익을 그만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는 뭐 노후 학교 리모델링이나 LED 조명 교체, 뭐 수소형 충전소 미시적으로 표현되는 건 이것들인데 예. 이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점이고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타 면제가 된 균형 발전으로 예타가 면제가 된 몇몇 사업들과 관련해서 민간 투자로 바꾸겠다. 이건 사실 뉴딜과는 좀 무관한 기존의 인프라 사업이거든요. 예. 근데 기존의 인프라 사업을 민자로 이제 바꾸는 것도 뭐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떤 뭐 협의 이거 남아 있는데 예. 그렇게 된다면 그 공공인프라 성격이 있어서 공공인프라에서 나오는 수익률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진짜 손실이 났을 때 정부가 예. 지금 혜택을 주는 것처럼 원금 보장과 준하는 그런 이 보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즉 현재 단계에서는 어떤 단계냐면 근로소득자가 낸 세금으로 네. 그러니까 자산이 있는 3억 원 이상의 어떤 부자 이걸 투자할 수 있는 부자들의 손실을 메워주는 형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우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3년에서 5년 후라는 건 뭐죠? 이 정부 다음 차기 정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나 또는 이명박 정부의 그
이 그린 펀드, 그러니까 녹색 펀드 이런 부분들이 왜 지금 사실 실패했냐면 여러 가지 어떤 실패 요인이 있지만 차기 정부가 그것을 이어나갈 어떤 의지가 없을 때 네. 이것이 펀드가 영속성이 없어지거든요. 3년에서 5년 후에 차기 정부가 이것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 결국은 자신들은 지금 책임이 없고 차기 정부의 책임을 미루는 형태의 어떤 펀드가 네. 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우려의 지점입니다. 네. 사실 장기적인 과제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과정은 단기간의 투자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정부가 주도해서 이런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은 뭐 정책적 취지는 아주 좋다고 봐야겠죠. 근데 과거에 이런 유사한 펀드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종근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나 봅니다. 동아일보 3면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녹색 펀드나 통일 펀드 반짝 인기 뒤에 다 흐지부지했다는 겁니다. 녹색 펀드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녹색 성장을 얘기하면서 이른바 그린 펀드라고 해서 대규모 정책 자금을 냈었었고요. 통일 펀드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통일 대박론과 함께 대규모 펀드가 조성이 됐었는데 정작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이 통일펀드에 투자했던 수익률은 별로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업계에서는 관제펀드는 정치권의 영향을 크게 받다 보니까 처음에 비해서 끝이 좋지 않았다라는 다소 좀 의기소침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뉴딜 펀드와 관련한 소식을 알아봤고요.